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교과목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강환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Git과 GitHub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Git 개요와 기능, Git 설치, Git을 설치하게 되면 두 개의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됩니다. 하나는 Git bash이고요. 또 하나는 Git GUI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됩니다. Git의 내부 저장소 구조와 이동 명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랜치와 GitHub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을 학습한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는 Git을 이해하고 Git을 설치하면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Git의 주요 영역과 이동 명령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브랜치를 이해할 수 있고요. GitHub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Git은 2005년 리누스 토발즈가 개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유명한 운영체제 리눅스를 개발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리누스 토발즈의 동료인 현재는 주니어 하마노가 본 Git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눅스도 그렇고 Git 자체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 Git의 소스 내용을 이 제시한 주소에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com Git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주소 git-org hub에 pub scm git-git을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소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github.com Git에 들어가서 간략하게 소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 github.com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github.com 페이지에 슬래시를 치시고 그냥 git을 한번 쳐주고 다시 한번 git을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git이라고 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git의 소스를 제공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관리가 되는 GitHub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이 Git을 개발을 한 소스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스크롤 해보면 하단에 이 많은 소스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Git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C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C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C를 알고 본 Git을 조금 공부를 하고 내용을 파악하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소스의 내용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C를 모르는 걸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alias.c라고 하는 게 바로 Git을 구성하고 있는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소스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실력만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소스를 다 파악하고 여기에 기여할 수도 있겠죠. 요 중간에 조금 내려가 보시면은 제가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드미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R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맨 하단을 보시면 이게 이제 readme.md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md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마크다운 파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HTML 파일보다 좀 더 가벼운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이 Git을 소개하고 있는 간략한 영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Git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거고 이거를 개발함에 있어서 소스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펴볼 수 있는지 만약에 실력이 된다고 한다면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시고 나서 필요하시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Git 사용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개발자는 지역 시스템의 코드의 전체 사본을 소유하고 있고요. 이 소스 코드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다른 사용자가 추적 가능합니다. 본 그림의 맨 가운데 보시면 Git Distributed Server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Git Distributed Server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Developer 1, 2, 3가 있는 모든 개발자의 코드가
다 중앙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각각의 개발자들이 자신이 개발한 내용을 이 서버 쪽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코드를 올려주시면, 올린다라고 하는 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푸시라고 하죠. 자, 그러면 개발자 2도 본인이 개발한 내용을 푸시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디벨로퍼 3도 자신이 개발한 내용을 이렇게 푸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Git 서버는 그 내용을 담아 갖고 있다가 이 각각의 개발자들이 통합된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 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시 또 풀이라는 걸 통해서 갖고 오고요. 다시 풀이라는 걸 통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모든 개발자는 이 서버와의 교신을 바로 이 푸시와 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데이터를, 코드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자, Git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it은 데이터 파일의 변경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이 Git의 정의가 좀 익숙해졌을 겁니다. 기능으로는 여러 개발자가 함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소스 코드의 변경 사항을 추적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한 이 소스 코드 관리에 분산 버전 제어 도구가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통합된 코드가 모든 사용자에게 서로 나뉘어 다 저장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산 시스템의 장점은 서버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콜랩스 되더라도, 다시 말해서 서버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 각각의 개발자들의 PC에 그 내용이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게 분산 버전 제어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버전 제어 소프트웨어가 분산 시스템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Git이 대표적인 분산 시스템인데요. 그 이유로 장점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평행 분기를 통해 비선형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 마지막에 있는 기능이 브랜치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치를 그냥 우리가 번역을 했을 때는 분기라고 일반적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우리에게는 낯선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요. 이 가장 긴 직선이 붉은색의 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붉은색의 직선이 주 분기선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요 브랜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주요 브랜치는 주로 메인이라는 이름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브랜치 이름은 개발자가 정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메인을 많이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메인이 아니라 마스터라는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마스터보다는 메인을 더 관정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다른 책을 봤을 때 마스터라고 나온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여길 건 없고요. 메인 또는 마스터를 주 분기로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Git을 배울 때 초창기에는 하나의 분기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빨간색의 선형적인 개발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하나의 직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서 버전 1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전 2가 있고 세 번째는 버전 3이 있고 네 번째는 버전 4가 있다. 이런 개념의 버전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버전 1을 개발한 이후에 하다 보니까 뭔가 버전 1에서 소위 말해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버전 1을 통째로 카피를 해서 여기 있는 녹색 선으로 이어와서 여기에서 그 버그를 고쳐야겠죠. 그러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녹색 라인을 긋는 새로운 분기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분기는 본 원어로는 브랜치예요. 그래서 브랜치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그 브랜치는 영원히 브랜치만 계속 남아있으면 의미가 없고 본 브랜치인 메인 쪽으로 다시 병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 쪽으로 다른 브랜치와 합쳐지는 것을 병합이라는 용어를 써요. 병합. 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굉장히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녹색이 한번 분기가 됐다가 빨간색 쪽의 브랜치로 다시 병합이 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분기된 거에서 또 다른 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분기가 된 상황에서 다시 황색으로 분기를 하고 버전을 한번 만든 다음에 다시 메인 분기에 병합이 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설명을 바로 비선형 개발을 지원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브랜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브랜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바로 비선형 개발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Git을 설치하면 두 개의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됩니다. 하나는 Git Bash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Git GUI라는 게 설치가 돼요. Git Bash는 Command Line 인터페이스 CLI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명령행 인터페이스 방식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로 명령을 치고 그 명령에 대한 결과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우리가 Git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간단하고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it GUI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이라서 처음에는 더 쉬울 수 있지만 사실은 이 GUI로 Git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이 CLI를 먼저 알고 GUI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편해요. 그런데 GUI를 먼저 공부를 하게 되면 CLI를 거의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CLI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GUI로 가는 것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과거 초창기 리눅스라든가 유닉스라든가 이러한 운영체제에서 주로 사용하던 인터페이스 방식인데 오늘날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맥의 터미널이라든가 윈도우즈의 커맨드 아니면 파워쉘 같은 것이 다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하단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이 바로 그 Git Bash, 우리가 주로 사용할 Git Bash의 그림입니다. 다음은 Git GUI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UI는 Graphical User Interface의 앞에 이니셜을 딴 약자이고요. 이 GUI 프로그램은 이 Git의 전체 기능을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부 기능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단순합니다. 특히 이 Git GUI가 좀 단순해요. 기능은 단순한데 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 화면이 여러 개 뜨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소. 그래서 이 Git GUI를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수업에서 Git GUI를 다룰 예정은 없습니다. 자, Git의 내부 저장소 영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내부의 저장소 영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앞에 두 개 있는 게 동일한 공간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요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요거고. 해서 총 4개의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우리나라 말로는 작업 디렉토리라고 하고요. 또는 작업 공간, 작업 트리 이런 용어를 다 씁니다. 영어로는 working directory, working folder, working space, working tree 이런 다양한 용어를 써요.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냥 탐색기에서 보는 그 공간이
작업 디렉토리예요. 근데 이 안에 우리가 이제 파일을 만들거나 수정을 하게 되면 많은 파일의 상태 표시가 되는데 modified라든가 뭐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untracked 파일이라든가 이러한 파일의 상태를 앞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역은 스테이지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스테이징 에어리어 또는 뭐 스테이지 에어리어 또는 인덱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스테이지 영역에 있는 파일들은 스테이지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스테이지드 또는 인덱스드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git 저장소입니다. 영어로는 git repository, 그냥 단순히 리포지토리라고 해도 되고요. 뭐 git directory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버전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버전을 관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버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git 저장소에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committed한 데이터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 작업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잠시 임시 저장 공간에 저장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깃에서는 스태시라고 표현합니다. 스태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학습할 시간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깃에서 상태 간의 이동 명령을 하는 add와 commit입니다. 좀 전에 봤던 그 세 가지 영역, 네 가지 영역에서 스태시를 제외한 맨 왼쪽에 워크스페이스 이 파일을 만들면 여러분이 로컬 git 리포지토리에 커밋하기 전에 반드시 add를 통해서 인덱스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덱스에 들어간 내용들을 커밋을 통해서 git 리포지토리에 버전을 만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역에 버전을 만든 내용들은 만약에 서버인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푸시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겠죠. 반대로 풀로 리모트 리포지토리에서 수정된 내용을 받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우리가 깃을 공부할 때 이 add와 commit을 좀 어려워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잠수함 같은 어떠한 내부에서 이 바닷속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영화에서 가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잠수함에서 문을 열고 바로 밖으로 나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물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중간 지역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중간 지역을 문을 열고 나가면 거기는 그냥 잠수함의 일부 공간이니까 당연히 물이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문을 튼튼하게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열면 그 공간에 물이 들어오더라도 잠수함 쪽으로 물이 안 들어오고 이 사람은 물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바로 우리가 버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로컬 리포지토리에 어떤 파일을 저장하는 개념이 바로 폴더, 워크스페이스에서 바로 저장할 수가 없고요. 그 중간 지역인 인덱스에 파일을 갖다 놓고 그 파일을 버전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에는 10개의 파일을 갖다 놓더라고 하더라도 인덱스에는 5개의 파일만 갖다 놓고 그 5개의 파일만 현 상태에서 버전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요청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브랜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치는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냥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영어 단어는 이런 나뭇가지가 브랜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은행의 지점이라든가 아니면 프랜차이즈의 지점 이런 걸 브랜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분기라고 하는 번역을 통해서 새로운 또 다른 작업의 흐름을 만드는 것을 분기라고 합니다. 자, 분기를 이용한 프로젝트의 비선형 개발 작업 흐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여러분들이 비선형 개발이라는 용어가 조금은 익숙해졌을 거예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여러분 파일을 계속 제목을 바꿔가면서 수작업으로 버전을 관리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파일이 많다 보면은 더군다나 제가 계속 그 파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어느 시점에서는 아예 그 모든 파일을 통째로 폴더를 복사해서 뭔가 일을 다시 해야겠다라는 시점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기예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소스의 수가 뭐 10개, 100개 이런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느 순간에 완전히 새로 복사해서 지금까지 했던 거 이후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 이럴 때 브랜치를 만들어서 분기를 만들어서 또 다른 버전의 작업 흐름,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전 관리를 수행하던 일련의 파일 집합을 통째로 복사해서 독립적으로 다시 개발을 진행하는 개념이 바로 분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그 그림과 거의 유사하죠. 하단에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파일이 다 흰색으로 되어 있죠. 자, 근데 그 다음 버전에 보시면 여기도 내부적으로 많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 파일은 더하기 더하기가 있고 세 번째 파일은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가 있죠. 뭔가 수정이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의 버전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버전이 있는데 그 다음 버전이 있기 전에 이 첫 번째 버전에서 새로운 작업 프레임의 분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의 파일을 그대로 가져간 거죠. 근데 여기서는 새로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파일을 수정한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파일을 수정한 거를 병합이라고 하는 머지를 하면은 이 빨간색 줄과 이 보라색 줄을 합치게 되는 거죠. 합쳐서 보시는 것처럼 파일을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주 브랜치인 빨간색 쪽에 병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GitHub는 버전 관리를 위한 서버 저장소 및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협업 관리 서비스입니다. 시스템 개발자와 운영을 담당하는 정보기술 전문가 사이에 소통하고 협업하고 통합하고 이러한 모든 거에 자동화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 세계 개발자가 누구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함께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처음에 봤던 Git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오픈소스로 개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관심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Git 개발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컨트리뷰터, 기여자로서 그 소스 개발에 참여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프로젝트 소스 공유와 협업 소프트웨어 빌드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런 GitHub가 없으면 오픈소스나 전 세계 개발자가 함께 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GitHub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개발자들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예요.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거에 버금가는 개발자들의 놀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it과 GitHub는 다른 거냐? 그렇습니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뭐 이게 비슷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Git은 독립된 버전 제어 소프트웨어예요. GitHub는 이 Git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 SNS 어떻게 보면 웹 저장소이자 커뮤니티 협의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테고요. 조금 더 길게 설명하자면 앞에서 나왔지만 시스템 개발자와 운영을 담당하는 정보기술 전문가 사이에 소통하고 협업하고 통합하고 여러 자동화를 지원해주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GitHub는 분산 환경 소스코드
버전 관리 도구인 이 Git을 활용한 글로벌 웹 호스팅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GitHub에 직접 로그인을 해서 그 안에서 여러 기능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입니다. 뭐 소스가 공유가 됐던, 공유되지 않았던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공유가 되지 않은 거는 그 비공유된 저장소를 만든 사람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개된 코드를 서로 검토해주는 리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안에 많은 문서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개발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정보들도 제공하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그 공개된 저장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무료 서비스만 공개 저장소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무료로라도 제한된 수의 비공개 저장소를 만들어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이 공개 저장소는 모두에게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Git에 접속해서 그 내부의 소스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그 GitHub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는 화면이 그 github.com을 접속한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속을 하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오른쪽에 보시면 sign in, sign up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sign up을 통해서 계정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메일을 넣고 sign up for GitHub라는 걸 클릭하셔서 계정 등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정을 한번 만들면 이 사인인을 통해서 로그인이 가능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또 나중에 학습을 할 거예요. 다만 github.com에서 여기 보시면 서치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 하면요. 지금 많은 전 세계의 그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사람이 이 GitHub에 프로젝트를 올려놨잖아요. 관련된 거가 뭐가 있는지 검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GitHub 내를 검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하고 교과목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교과목이라고 치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의 저장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저장소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수업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수업의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AI7DNN이 제 계정이고요. OSS 클래스가 바로 그 계정의 저장소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에 앞으로, 이 저장소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료가 계속 저장될 테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7DNN은 저의 계정 이름이고요. OSS 클래스가 저장소인데 바로 이 저장소가 탐색기에서 하나의 폴더이듯이 계정의 하나의 저장 구조 단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github.com AI7DNN OSS 클래스라고 주소를 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GitHub는 현재 세계 최대의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인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주인이 어떤 조그만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 2018년 6월 4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7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원 가량의 돈을 주고 이걸 샀어요. 그래서 현재 주인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한 3,100만 명, 현재 2023년 기준으로는 약 한 5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GitHub 리포지토리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 영어 표현이 나름대로 명확한 용어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어 표현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게 나름대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Git이라고 하는 거는 버전 관리 시스템이에요. To track of changes. 어떤 변화를 쫓아가는 거죠. 변화를 추적해주는 그러한 버전 관리 시스템인데 어떤 변화냐? To files and projects. over time.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파일이나 프로젝트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죠. GitHub는 웹사이트예요. 웹사이트. 호스팅을 해주는, 관리를 해주는 웹사이트입니다. 뭘 관리해주느냐? Git 리포지토리를 온라인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Git의 저장소를 원격으로 저장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making it easier, 훨씬 더 쉽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뭐를? 개발자가 코드를 공유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웹사이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포지토리라고 하는 거는 폴더예요. 쉽게 생각하면 폴더. 그런데 intentional snapshot of progress called commit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commit이라고 하는 어떠한 사진을 찍은 의도적인 사진을 찍은 정보를 담은 폴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상태 정보를 저장한 그러한 것들을 연속적으로 저장을 한 그러한 폴더를 바로 리포지토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Git을 설치하면 Git bash, Git GUI가 설치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Git 저장소 구조는 Working Directory, Staging Area, Git Repository, Stash 이렇게 네 가지의 구조가 있고요. 세 가지 영역하면 Stash를 제외한 Working Directory, Staging Area, Git Repository 이 세 가지를 지칭을 합니다. add라고 하는 명령은 이 Working Directory를 있는 파일을 Staging Area로 복사해주는 기능이 add 명령이고요. commit 명령은 바로 이 Staging Area에서 Git Repository로 복사를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commit 명령입니다. 자, branch는 버전 관리를 수행하던 일련의 파일 집합을 전체 통째로 복사를 해서 독립적으로 다시 개발을 진행하는 개념이고요. GitHub는 버전 관리를 위한 서버 저장소 및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협업 관리 서비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Git과 GitHub를 다시 한번 보면요. 자, Git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이면서 버전 관리를 관리를 해주는 소프트웨어고요. 이 GitHub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웹으로 호스팅해주는 서비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려면 Git과 GitHub를 동시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Git과 GitHub를 통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에 오픈 수세라든가 이게 이제 리눅스의 하나의 계열이죠. 몽고디브라든가 Git이라든가 MySQL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고 대부분이 다 바로 GitHub에서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업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